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한국병, 학벌주의를 타파해야 진정한 민주국가가 된다입니다. 대표적인 한국병인 학벌병을 타파를 해야 한국은 진정한 선진 민주국가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떠나고 싶은 헬조선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행복이 넘치는 살고 싶은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학벌주의라는 무서운 고질병이 여전히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도 이 학벌병을 퇴치하기는커녕 예방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아무리 일 잘하고 부단히 노력해도 인류대학의 졸업장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에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극소수 인류대 졸업생들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조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지 내 자식만은 엘리트 집단에 끼워 넣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바람 또한 얼마나 간절합니까? 오로지 인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벌이라는 신분보장 보증서를 얻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말조차 황당하기 짝이 없는 입시 전쟁이라는 몸살을 해마다 온 나라가 치러내야 할 만큼 우리 사회의 병폐는 계속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기를 다 바쳐서 죽기 살기로 들어간 대학이 과연 반듯한 학문의 전당으로서 사회가 필요라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지식기반 사회에 발맞추어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언급을 하면서 개혁을 외치다 했지만 대학의 현실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2세기를 준비해야 할 대학의 커리큘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수들의 수업도 14세기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은 대학 교육을 받을 만한 기초 학력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이 세계 100여건에 불과하고 서울대 교수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노벨상 수상자가 없고 서울대 학생들 중에 일부는 기초 수학, 기초 영어, 기초 한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 공동체인 서울대학, 서울대학 교수, 서울대 학생들의 우물한 깨구르식 초라한 자상일 뿐입니다. 교육의 위기는 곧 망국의 조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교육의 총체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까?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학문 연구의 선봉에 있는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이 자정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서야 어찌 유능한 인재나 일꾼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유급을 시키고 졸업을 늦추고 대학별 특화를 추진해서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는 방책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가 부족해서 자격이 미달돼도 뻐젓이 학사모를 쓸 수 있는 참으로 부실한 학사관리부터 확 뜯어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인류대학을 졸업을 했어도 젊은들이 쏙빈 감정이 돼가지고 사회로 나와가지고 긍정적 가치라고는 무엇 하나 생산하지 않는 학벌병의 가치관에 묻혀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취업 이력서에 학력 기재란을 없애자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는 학벌의 결과만 보여주는 졸업장으로 한 사람의 미래를 판단해버리는 관행이 팽배해 있습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가 망국적 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임을 통렬하게 비판한 어느 학자는 대학은 우리 사회를 학벌 중심의 신분사회로 재편성하는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전진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벌 중심으로 똘똘 뭉친 편협한 가치관이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뿌리가 너무나 깊어가지고 지금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학대 재생산될 학벌주의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더 망쳐놓을지 생각만 해도 우울합니다. 아무튼 견고한 학벌주의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아무리 선진사회를 외친다 해도 학벌주의라는 관성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의 행보는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학벌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사회주체, 특히 다수가 서울대 출신으로 이루어지고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끼리끼리 리그를 만들어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온 언론계를 중심으로 법조계와 관계, 그리고 기타 정계, 재계, 학계 인사들이 대호각성해서 그동안 누려왔던 후진적인 갑질 특권을 내려놓고 침몰하기 직전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진지하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선봉장이 될 것인가? 당연히 언론입니다. 한국병과 같은 고질병은 알아본 사람만이 치유의 방법도 압니다. 언론 기자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학벌병에다가 얄팍한 지식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식 교육과 시험 체계가 만들어낸 열등감 콤플렉스의 산물이 아닐까요?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은 서울대 출신들이 많은데 서울대 입학을 하자마자 요구받는 것이 이전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 가운데서 상위 10%만이 고시 합격의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언론사 기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신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이면서 호민관의 역할을 해야 할 기자들이 시작부터 고시 낭인적 정서가 지배하면서 법조인 앞에서 상대적 열등감의 하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스스로 지식인을 자처하지만 대학 교수하고 비교할 때 박사학위도 없는 상태에서 경력 기자가 되면서 다양한 주제, 다시 말씀드리면 잡학에만 능하게 되는데 이것도 학문이랍시고 대표 지식인으로서 자부심만 대단합니다. 상대적 강자인 법조인과 교수 앞에만 가면 작아지고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 앞에서는 온갖 언론 권력의 칼을 휘두릅니다. 저는 이것을 언론 기자들의 열등감에서 나온 분노의 표출이라고 봅니다. 시험의 결과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수직적 구조의 모순이 만들어낸 괴물인 기자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착잡하기 거지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정건제적인 시스템이 만들어낸 언론 기자들이 스스로를 치유함과 동시에 건강한 정신력으로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한 전국민 운동을 전개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유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